안녕하십니까.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6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북 특사단 김정은과 3시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의용, 서훈 등 특사 5명, 문재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핵실험 멈추면 미북 대화 3단계 비핵화안 제안한 듯하다. 북측은 구체적 답변은 안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스파이 수장, 노스 코리아 스파이즈 인 사우스 코리아,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스파이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회담이겠습니까? 일방적 지령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이제 문재인의 친서에 비핵화하면 이제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이 세기 사기극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세기 사기극이라고 규명합니다.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철수하라. 그리고 6.13 개헌에서 사회주의로 가면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3월 1일 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전 세계에 밝힌 바 이제 평화로운 나라로 가겠다. 평화협정을 맺고 그렇게 가겠다. 3월 1일 날 임종석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기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고 50대 언론사가 이 세기 사기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편 방송은 하루 종일 이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와 홍정도와 홍석현이가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24시간 내내 이거는 국정 파탄이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남북 북미 대화가 온다. 그리고 평화가 온다. 이 사기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5명의 종북간 접단을 북으로 올려보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 예산 8.1% 늘렸다. 시진핑의 강군몽 현실화되고 있다. 전인대 개막 성장률 6.5% 목표고 국방비 190조 원 편성 세계 2위다. 한국, 일본, 인도 종합보다 많다. 사실상 숨겨진 국방비를 다 합치면 60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저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것이 비핵화 문턱을 낮춰라. 그래서 3단계로 가자. 핵실험 중단, 시설 폐기, 핵 폐기로 가자. 이 또 사기 프레임을 오래된 우리가 속고 속아서 경수로까지 지원해주고 그것을 이제는 폐기물로 만들어버린 이 사기 프레임을 또 갖고 나온 임종석 문재인을 보는 겁니다. 50대 언론사, 저 김영철의 지휘 아래 북한의 선동 도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반역의 50대 언론사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테이블 쉽게 앉기 쉽게 기존 핵동결 폐기 2단계에서 세분화하자. 첫 단계로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미 태도에 따른 비핵화 약속 설득하자. 북 과거의 보상만 챙기고 핵개발 최종 폐기 단계까지 갈지 불투명하다. 전문가 국제제재 효과 거두려면 북의 섣불리 당근 조선은 안 된다. 이렇게 애매꾸리하게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기 행각을 이 조선일보가 이제 이 프레임을 가지고 또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남북 만나는 날에도 비핵화 타협 없다. 미국, 북한 대화 전제 조건으로 재강조했고 국무부 북 변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겠다. 미 의원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고 김정은은 하던 일 계속돼 전쟁이 초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 김영철 이런 놈들은 국제 사기꾼입니다. 중국이 개입해서 사드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흔들었고 그 틈에 임종석, 문재인 저놈들은 JTBC와 50대 언론사와 그리고 검찰과 그리고 국회 234명의 국회의원들과 9명의 저 헌법재판관들까지 동원시켜서 국제적 사기로 이제 대통령직을 찬탈한 저놈이 벌이는 사기 행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압박하는 북한 한미훈련 재개 땐 파국이 온다.
선전매체 통해 외세 배격으로 으름장 국제 제재 대열서 한국 이탈 노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임종석 문재인이는 김정은의 노예가 돼서 김영철의 노예가 돼서 김영철을 2박 3일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고위급 간첩들을 이제 백주대낮에 만나게끔 한 자가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2월 27일 날에는 Y9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찰기를 이제 울릉도 서쪽 바다, 우리 포항 앞바다, 묵호, 동해라고 하는 제1함대에서 앞바다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완전하게 심해를 촬영할 수 있게끔 해준 임종석 문재인이를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특사단 이번 주 트럼프와 면담을 추진한다. 방미 뒤 중1에도 결과 설명키로 이 사기극,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 핵폐기는 말도 꺼내지 말자고 했는데 핵폐기를 가지고 간 것처럼 이 사기를 쳐서 사기 프레임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거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50대 언론사, 종편방송, SBS, KBS 그리고 EBS, CBS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을 동원해서 이제는 미군 철수로 몰고 가는 광경을 저는 예견하여 보고 있습니다. 미투의 여파가 안희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대권 후보라고 하는 안희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성폭행 후 늘 사과했다. 4번이나 당했다. 미투가 벌어진 날 그날도 미투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43년 만에 베트남 다낭 항구에 진입을 했습니다. 43년 만입니다. 미 항모 43년 만에 베트남 기항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견제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베트남의 고위 당직자들이 이제 이 핵 항모를 이제 받아들인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베트남 다낭항에 입항해 닻을 내렸다. 이날 필립 소여 미 7함대 사령관이 다낭에 상륙해 베트남 해군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7함대 사령관이 중장인데 필립 소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빈슨함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기항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탄핵 1년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달라졌나. 이 강원택 씨가 조선 칼럼에 올렸습니다. 1년간 야당 지지율 정체돼 있고 개혁 목소리는 전무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대응 못하면 지지층 확대에 난망하다. 야당이 바로 서야 권력 견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온 지 곧 1년이 된다.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실시했다. 5월 9일 실시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1.1%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된 반면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각각 24%, 6.1%를 얻었다.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도 30%밖에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보수 정치의 몰락이 확인되었다. 이후 1년 사이에 야당이 된 보수정당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언제 어디서나 권력은 오만해지기 쉽다. 야당이 바로 서야 권력이 긴장하게 마련이고 그래야 국가가 올바르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정치적으로 결코 짧지 않은 1년 동안 보수 야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스스로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홍준표 대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6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비핵화 선언 없는 도발 중단은 핵 완성 작전일 뿐이다. 이거는 정확하고 정직한 제목으로 이 논설위원이 뽑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핵인질로 잡았다. 기존 미사일로 한국을 핵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핵을 미국으로부터 공인받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인 ICBM은 실험이 더 필요하다. 김정은은 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보관이 섰기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 보관으로 유력한 조건의 하나가 핵미사일 동결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최소한 6개월 이상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계산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어떤 동결이나 중단도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기꾼 임종석, 문재인, 사기꾼 김정은, 김영철, 사기꾼 시진핑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사기쳐서 이제 6.13 저기에 개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하기만 하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미국을 몰아내고 이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길로 저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과 서훈과 정의용이와 그리고 저런 놈들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보면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국방비 우리 6배, 중국 강군몽, 한국엔 악몽이다. 그렇죠. 프랑스병 고친 마크롱 반포퓰리즘 개혁 부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가 오늘 내일 하는데 국제사기꾼에 의해서 6.13에 이제 개헌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전광훈, 박성현, 김초롱, 고영주 씨는 개헌 저지하자, 1,000만 명 서명하자, 헌법 수호하자, 자유 수호하자 이런 의미가 없는 문재인이를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데도 이러한 한간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아일보 3월 6일자 화요일 신문입니다. 특사단 방북 3시간 만에 김정은 만찬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바둑판에다가 평양을 놓고서 이제 특사가 들어갔고 이것을 문재인 세계 사기꾼과 또 시진핑 그를 돕는 자와 아베와 트럼프가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에게 세계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탄핵 부정선거에 의해서 저 자리를 찬탈한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고 저 자리를 찬탈한 후한무치한 놈이 이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또 사기 행각을 하는데 사기 핵 폐기를 끌고 나와서 적화 통일 6월 13일 개헌을 통해 갖고 이제 자유민주를 빼버리고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그 단계에서 또 지방분권 이걸 통해 갖고 남북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이 사기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국민 앞에 폭로합니다. 자, 이 동아일보의 이 간첩단들이 비핵화 메시지 들고 간 특사단 비핵화 메시지를 보기나 했느냐? 친서의 내용을 보기나 했느냐? 곧바로 상대한 김정은 이렇게 개같은 거짓말로 선전선동의 앞잡이가 된 동아일보의 이 면을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 메시지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사기다. 50대 여적 언론사의 사기 프레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종편을 보면은 난립니다. 종편을 보면 난립니다. JTBC 손석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엮어서 때려잡던 그 시절이 연상되는 이제 미국을 때려잡아서 미국을 이제는 한반도로부터 나가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 사기 프레임을 갖고서 노스코리아 스파이 수장 김영철 앞에 사우스코리아 스파이 for 노스코리아 이 자들이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정의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상균이 국가정보원 2차장, 이들이 사우스코리아의 스파이들입니다. For North Korea. 청와대의 비핵화 의지 알고도 만난 김정은의 속내는 이렇게 써주는 동아의 이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청와대가 비핵화 가야 된다라고 입 밖으로 내는 걸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써주는 놈이 이게 동아의 이 개같은 반역한 언론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청의 비핵화 의지 알고도 이런 개같은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건만 이렇게 써주는 언론, 이 언론인 놈들을 때려잡아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정의용 출국 전 비핵화 의지 전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핵화 의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봤습니까?
문건이라도 봤습니까? 회담하는 장소에서 이놈이 입을 벌려서 정의용이라고 하는 놈이 비핵화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까? 아, 이 거짓 언론, 이 사기 언론. 김정은 민감한 이슈 회피 않겠지만 선뜻 남측 요구에 응하진 않을 듯 일각 제재 압박 속 시간 벌기 노림수. 오늘 실무협상서 대미 카드논의 성과 미흡하면 추가 방북 가능성.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답변에 달린 한반도의 봄. 이것도 사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사기극으로서 임종석 문재인과 정문위와 영철이와 시진핑이가 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동아일보 3월 6일자 사설입니다. 남특사단 환대한 김정은 핵으로 생존 방식 벗어나라 거짓의 동화가 이러한 타이틀로 논설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평창 모멘텀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신용에도 보상을 해주는 식의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오던 대외 협박으로 양보를 받아내 생존을 연장하는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달 말 평창 휴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접점이 안 나오면 북한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러 군사 굴기, 한반도 둘러싼 강대국 완력 경쟁 그 사이에 임종석 문재인이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지난 12월 13일, 14일, 15일 사흘간 혼자서 밥을 처먹으면서 혼밥을 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동반자다. 중국은 우리의 공동 운명체다. 라고 하면서 지난 2월 27일 날은 중국의 Y9이라고 하는 정찰기를 이제 울릉도 서해바다, 포항과 동해 이람대사 앞바다에 집어넣어서 정찰을 하게끔 한 놈이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아, 대한민국.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Y9이 우리 동해 앞바다까지 들어와서 정찰 활동을 가고 가면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해적놈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해상인데 뭐 어떠냐? 그러면 우리의 전투기가 중국, 동중국해 이쪽으로 13해리로 이제 편대군을 지어서 한 30개의 전투기가 13해리로 12해리가 안 됐으니까 공해지 않습니까? 공해상으로 날라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공해니까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임종석 문재인 이 여종놈들만 공해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송영무와 정경두라고 하는 이 개같은 놈들이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해역과 공력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카디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식별해서 적성 항공기면 못 들어오게끔 기총을 발사해서 내어쫓는 공군의 절차가 있건만 공군 참모총장, 공군작전사령관, 정경도 합참의장,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임종석이 문재인 이 여적들은 Y9이라고 하는 중국 비행기를 우리 동해 앞바다까지 끌고 들어와서 심해에 들어와 있는 잠수함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여적들입니다. 외환유치죄 형법 92조로 사형에 처해야 될 짓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땅굴 안보 관련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바보같이 물지 말고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천치같이 굴지 말고 휴전선 4km 이남에 땅굴 없다라고 하는 저 육군의 거대한 이 반역 조직들,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그놈들 목부터 치고 땅굴 대비하라고 하는 경계명령, 작전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공격, 불시에 선제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 핵 항모를 이제 받아들인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베트남 다낭항에 입항해 닻을 내렸다. 이날 필립 소여 미 7함대 사령관이 다낭에 상륙해 베트남 해군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7함대 사령관이 중장인데 필립 소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 빈슨함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기항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탄핵 1년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달라졌나, 이 강원택 씨가 조선 칼럼에 올렸습니다. 1년간 야당 지지율 정체돼 있고 개혁 목소리는 전무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대응 못하면 지지층 확대에 난망하다. 야당이 바로 서야 권력 견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온 지 곧 1년이 된다.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실시했다. 5월 9일 실시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1.1%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된 반면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각각 24%, 6.1%를 얻었다. 두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도 30%밖에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보수 정치의 몰락이 확인되었다. 이후 1년 사이에 야당이 된 보수정당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언제 어디서나 권력은 오만해지기 쉽다. 야당이 바로 서야 권력이 긴장하게 마련이고 그래야 국가가 올바르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정치적으로 결코 짧지 않은 1년 동안 보수 야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스스로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홍준표 대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6일자 조몽 현실화되고 있다. 전인대 개막 성장률 6.5% 목표고 국방비 190조 원 편성 세계 2위다. 한국, 일본, 인도 종합보다 많다. 사실상 숨겨진 국방비를 다 합치면 60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저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것이 비핵화 문턱을 낮춰라. 그래서 3단계로 가자. 핵실험 중단, 시설 폐기, 핵 폐기로 가자. 이 또 사기 프레임을 오래된 우리가 속고 속아서 경수로까지 지원해주고 그것을 이제는 폐기물로 만들어버린 이 사기 프레임을 또 갖고 나온 임종석 문재인을 보는 겁니다. 50대 언론사, 저 김영철이의 지휘 아래 북한의 선전 도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반역의 50대 언론사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테이블 쉽게 앉기 쉽게 기존 핵동결 폐기 2단계에서 세분화하자. 첫 단계로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미 태도에 따른 비핵화 약속 설득하자. 북 과거의 보상만 챙기고 핵개발 최종 폐기 단계까지 갈지 불투명하다. 전문가 국제제재 효과 거두려면 북의 섣불리 당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애매꾸리하게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기 행각을 이 조선일보가 이제 이 프레임을 가지고 또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남북 만나는 날에도 비핵화 타협 없다. 미국 북한 대화 전제 조건으로 재강조했고 국무부 북 변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겠다. 미 의원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고 김정은은 하던 일 계속돼 전쟁이 초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 김영철 이런 놈들은 국제 사기꾼입니다. 중국이 개입해서 사드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흔들었고 그 틈에 임종석, 문재인 저놈들은 JTBC와 50대 언론사와 그리고 검찰과 그리고 국회 234명의 국회의원들과 9명의 저 헌법재판관들까지 동원시켜서 안녕하십니까.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6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북 특사단 김정은과 3시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의용, 서훈 등 특사 5명, 문재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핵실험 멈추면 미북 대화 3단계 비핵화안 제안한 듯하다. 북측은 구체적 답변은 안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스파이 수장, 노스 코리아 스파이즈 인 사우스 코리아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스파이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회담이겠습니까? 일방적 지령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이제 문재인의 친서에 비핵화하면 이제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이 세기 사기극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세기 사기극이라고 규명합니다.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철수하라. 그리고 6.13 개헌에서 사회주의로 가면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3월 1일 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전 세계에 밝힌 바 이제 평화로운 나라로 가겠다. 평화협정을 맺고 그렇게 가겠다. 3월 1일 날 임종석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기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고 50대 언론사가 이 세기 사기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편 방송은 하루 종일 이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와 홍정도와 홍석현이가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24시간 내내 이거는 국정 파탄이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남북 북미 대화가 온다. 그리고 평화가 온다. 이 사기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5명의 종북간첩단을 북으로 올려보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 예산 8.1% 늘렸다. 시진핑의 강군.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비핵화 선언 없는 도발 중단은 핵 완성 작전일 뿐이다. 이거는 정확하고 정직한 제목으로 이 논설위원이 뽑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핵인질로 잡았다. 기존 미사일로 한국을 핵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핵을 미국으로부터 공인받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인 ICBM은 실험이 더 필요하다. 김정은은 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보관이 섰기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 보관으로 유력한 조건의 하나가 핵미사일 동결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최소한 6개월 이상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계산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어떤 동결이나 중단도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기꾼 임종석, 문재인, 사기꾼 김정은, 김영철, 사기꾼 시진핑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사기쳐서 이제 6.13
저기에 개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하기만 하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미국을 몰아내고 이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길로 저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과 서훈과 정의용이와 그리고 저런 놈들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보면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국방비 우리 6배, 중국 강군몽, 한국엔 악몽이다. 그렇죠. 프랑스병 고친 마크롱 반포퓰리즘 개혁 부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가 오늘 내일 하는데 국제사기꾼에 의해서 6.13에 이제 개헌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전광훈, 박성현, 김철홍, 고영주 씨는 개헌 저지하자, 1,000만 명 서명하자, 헌법 수호하자, 자유 수호하자 이런 의미가 없는 문재인이를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데도 이러한 한간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아일보 3월 6일자 화요일 신문입니다. 특사단 방북 3시간 만에 김정은 만찬을 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 사기로 이제 대통령직을 찬탈한 저놈이 벌이는 사기 행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압박하는 북한, 한미훈련 재개 땐 파국이 온다. 선전매체 통해 외세 배격으로 으름장, 국제제재 대열서 한국 이탈 노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임종석 문재인이는 김정은의 노예가 돼서 김영철의 노예가 돼서 김영철을 2박 3일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고위급 간첩들을 이제 백주대낮에 만나게끔 한 자가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2월 27일 날에는 Y9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찰기를 이제 울릉도 서쪽 바다, 우리 포항 앞바다, 묵호, 동해라고 하는 제1함대에서 앞바다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완전하게 심해를 촬영할 수 있게끔 해준 임종석 문재인이를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특사단 이번 주 트럼프와 면담을 추진한다. 방미 뒤 중1에도 결과 설명키로 이 사기극,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 핵폐기는 말도 꺼내지 말자고 했는데 핵폐기를 가지고 간 것처럼 이 사기를 쳐서 사기 프레임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거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50대 언론사, 종편방송, SBS, KBS 그리고 뭐 EBS, CBS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을 동원해서 이제는 미군 철수로 몰고 가는 광경을 저는 예견하여 보고 있습니다. 미투의 여파가 안희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대권 후보라고 하는 안희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성폭행 후 늘 사과했다. 4번이나 당했다. 미투가 벌어진 날 그날도 미투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구나라고 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43년 만에 베트남 다낭 항구에 진입을 했습니다. 43년 만입니다. 미 항모 43년 만에 베트남 기항,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견제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베트남의 고위 당직자들이